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프린트 7페이지에서 공부한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그리고 이모군란, 이 부분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개념을 배웠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까 좀 감을 잘 못 잡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런 개념이 문제로 재구조화 되는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랑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2번, 3번, 5번, 7번, 8번,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진짜 문제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2번 문제예요.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여러분 잡아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가상의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시기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 대화 속에서는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게 어느 시기인가를 분석할 만한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봅시다. 자, 왕과 신하죠. 이거 누가 봐도 왕이고 누가 봐도 신하죠. 자, 왕이 말해요. 뭐에서, 그렇지, 처음부터 바로 키워드가 나오네. 뭐에서 통리 기무아문에서 마련한 부국강병 대책을 보고해 보시오 라고 했더니 신하가 뭐라 그래? 뭘 만들어야 되는데? 또 나오네 키워드. 별기군을 신설해서 신식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의 그 개화정책을 막 이야기할 때 통리 기무아문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시기를 알 수 있는 키워드니까. 통리 기무아문은 언제 존재했던 기구죠? 그죠? 여러분들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 정부가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막 진행을 했어요. 그쵸? 그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바로 만든 게 바로 뭐? 그게 바로 통리 기무아문이었잖아, 얘들아. 그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구. 이게 1880년도에 나온 기구였죠? 그래서 이 통리 기무아문의 주도로 개화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학생도 파견했지. 일본의 조사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의 보빙사,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 만드는 거 다 얘네가 한 거야. 그치? 개화파가 참여하면서 조선의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기구잖아. 근데 이게 금방 사라져. 언제 사라지니? 그치? 이런 무리한 개화정책에 고통받던, 차별받던 백성과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누구를 추대하죠? 대원군을 추대하면서 대원군이 개화정책을 올스톱 시키는 과정에서 통리 기무아문 폐쇄시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80년대 조선 정부가 짧게 추진하던 개화정책이 진행되던 그때 존재했던 기구라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80년대 개화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무역선을 타고 청해진에서 당으로 향하는 상인. 여러분, 이게 작년에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청해진, 당나라. 이거 여러분, 통일신라 하대에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구가 청해진이에요, 여러분들. 2번, 별무반에 편입되어 여진족을 정벌한다. 이것도 작년에 배운 거야. 윤관 기억납니까? 고려의 여진족을 초벌하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고 동북구성, 여진족의 근거지였던 동북구성 지방을 점령하죠. 자, 3번.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관료. 그렇지. 이게 통리 기무아문이 했던 개화정책이죠. 일본에게 개화정책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을 파견했잖아. 또 다른 걸로 나오면 뭐로 나올 수 있을까? 영선사가 나올 수도 있고 보빙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전하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보내야 하옵니다 하면 여기엔 또 별기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결해 받아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글씨가 좀 이게 삐뚤빼뚤한 게 이게 칠판에 대고 비스듬하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엉망인 게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3번. 신돈의 개혁정치에 환호하는 노비. 이거 여러분들 고려 말기에 공민왕 때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하면서 신돈을 등용을 해요. 그리고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다시 원래대로 백성들로 돌려주고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하여튼 그런 개혁 정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 전, 땅과 민, 백성들을 올바르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백회의, 진골귀족, 이건 신라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자, 3번 문제. 밑줄 그은 책이 유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래요. 자, 밑줄 그은 책. 일단 이 책이 뭔지 알아야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게 유포된 이후를 골라보래요. 자, 봅시다. 이번에 뭐로 일본에 다녀서, 또 나왔네.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신사가 뭡니까?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 뭐 무제한 곡물 유출이니 무관세니 그런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고치기 위해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관을 수신사로 불렀죠. 이 수신사로 파견된 게 바로 누구? 김홍집이었죠. 이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 무슨 책이었죠? 한번 봅시다. 누가 쓴 거야? 청의 외교관 황준헌이 쓴 것으로, 청나라 사람이 쓴 거야. 자, 뭐라고 나와? 러시아를 막기 위해 방러. 조선이 누구랑 손잡는다? 청나라, 친중국, 그리고 누구? 일본. 친중국, 결일본. 일본과,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연미국.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 이게 뭐예요? 조선 책략이었죠. 제목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조선 책략이지만 이 책을 쓴 건 청나라 외교관. 당연히 누구를 위해 쓴 책? 그치, 철저하게 청나라의 이득을 위해 쓴 책이죠. 그럼 청나라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뭐 내용이야 방러라고 나오고 핵심은 뭐야? 너희 조선이 나아가야 될 길은 누구를 막는 거다? 러시아를 막는 거다.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연미국. 이게 핵심이었지 얘들아. 결일본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책이 유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책, 청나라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쓴 책이죠. 청나라의 이득되는 게 뭔데? 청나라는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었죠. 왜? 미국을 끌어들여서 누구랑 누굴 견제하려고 그래?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하고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조선은 누구 말을 듣는 나라? 우리 청나라 말을 듣는 나라. 우리 청나라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주기 위한, 그래서 조선이 누구랑 만나기를? 미국과 소개팅에서 만나기를, 그런 미국과 조선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강화도 조약에 체결된 건 아니죠. 이거는 그 전이야. 그래서 결일본이잖아 얘들아. 분명히 러시아랑 일본을 다 견제한다고 했는데 왜 결일본, 일본과 연결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냐? 이미 조선이랑 일본은 뭘 맺은 상태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어놓은 상태니까 뭐 그 맺은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껴놓은 거라 그랬죠. 자,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얻었다. 여러분, 이게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핵심이야. 이게 만약에 유포된 이후의 사실로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다 이러면 되게 쉬웠을 문제인데 좀 문제를 꼬은 거야. 이 책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 정부는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런 책이 들어오고 우리가 막 개화정책 추진하고 미국과 조약을 맺는 걸 누가 거품 물고 반대했니? 위정 척서파들이 반대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화정책 추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나라 말만 믿고 미국이랑 사귀고 러시아랑 쌩까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이런 개화정책의 흐름을 반대했죠. 개화 반대 운동.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던 80년대의 위정척서파가 개화 반대 운동을 벌였고, 그 개화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영남만인소 같은 일이 있었잖아 얘들아. 정답은 2번인 거예요. 2번. 사실 이 문제는 한국사 능력검증 중급 기출 문제이긴 한데 난이도로만 따지면 고급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결해야 됩니다. 자, 프랑스군이 외교장과 도서를 약탈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병이. 그리고 4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거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 다 그 이전에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 5번,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미군과 싸웠다. 이거 신미항요죠. 3, 4, 5번이 너무 뜬금없는 얘기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용은 어려웠는데 사실
조금만 눈치 있는 친구들은 스킬로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다만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라는 거. 조선 책략은 정말 조선을 뒤집어 놓은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거래요. 일단 이 사건이 뭔지부터 봐야겠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봐야겠네. 이 사건 볼까? 이곳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분영인 하도감터입니다. 신식군대인 누가? 별기군이 훈련했던 곳으로 구식군인들이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곳을 습격하였습니다. 자, 별기군이 뭐예요? 조선정부가 개화정책의 그 일환으로 만든 신식군대였죠. 근데 이 별기군에게만 모든 걸 챙겨주다 보니까 차별받은 게 누구? 월급도 못 받고 차별당하던 구식군인들. 이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모군란이잖아, 얘들아. 그 과정에서 별기군 교관도 죽고, 당연한 걸 묻는데 쌤 별기군 어떻게 됐어요? 다 맞아 죽었죠, 여러분들. 별기군 다 맞아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모군란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야? 이모군란의 결과를 고르라는 문제야. 쌤이 저번에 설명할 때 이모군란 결과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봅시다. 일본에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통신사랑 수신사는 다른 거야.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발전된 조선이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해주기 위해 보낸 게 통신사고, 수신사는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고쳐보고자 우리가 보낸 거야. 아무튼 이건 아니죠. 2번. 청해 간섭이 심화되었다. 맞죠? 왜? 이 이모군란 때 쫓겨났던 민비가 이 이모군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청나라가 민비를 도와서 이모군란 진압하고 대원군 납치해 갔잖아. 그 이후에 이제 민비에게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청나라의 도움을 받은 민비는 다 들어줬었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규정을 했었죠, 여러분들. 집강소가 설치되어 패전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것 나중에 배울 건데, 동학농민운동 때 일이에요. 동학농민운동 때 그 정부랑 농민이 화해하고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번. 정부랑 농민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이루어졌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동학농민운동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5번.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야, 함정이 빠지면 뭐에 빠질 수 있어. 전후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 통리기무화문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막 개화정책 한답시고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이 통리기무화문에서 있었던 개화정책 중에 하나가 별기군을 만드는 거였고, 이 별기군 만들고 막 진행하다가 빡쳐가지고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 뭐 고르는 거야? 원인을 고르는 게 아니라 결과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래서 전후관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7번.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에게 짧게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대화 내용으로 옳은 거. 자,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왼쪽 남자가 말하네요. 청이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몰아 텐진으로 납치했더군. 여러분,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한 게 뭐야? 이거 이모군란이죠. 내가 엄청 강조했죠. 민비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애들이 대원군 보쌈해 갔다고, 한나라 왕을.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대원군한테 저기 우리 얘기 좀 할래요? 하고 외교 회담하자고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납치해 갔어요. 양아치들은 양아치가 없죠. 자, 어쨌건 지금 이 남자가 말하는 거 무슨 사건 말하는 거야? 이거 이모군란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남자가 말하는 거지. 그 약조로, 그러니까 봐봐. 이모군란의 결과 정부가 청나라랑 새로운 약조를 맺었다던데. 자, 이모군란 결과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약조가 바로 뭐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했죠.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청나라에게 우리가 뭘 줬느냐? 그걸 지금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운산의 금강채굴권, 이거 나중에 나올 건데 러시아에게 우리가 준 거예요. 나중에 더 쇼킹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성의 전차 부서를 허가한다 더군, 이건 누구한테 준 거냐? 나중에 일본에게 준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인선 철도 부선권, 이것도 일본이 가져가요. 나중에 얘기야, 다. 두만강 한림차별권, 이거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게 주는 건데 지금은 관련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청상민 후륙 무역장정의 정말 중요한 핵심. 그 전까지는 외국 상인들, 강화도 조약 때 이후부터 외국 상인들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었지. 개항장 그 범위 아래 제한돼 있어서 무슨 무역? 거류지 무역.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로 그 제한 범위를 풀어버렸죠. 내륙지방 어디든 가서 장사할 수 있다. 뭐? 내지통상권. 이걸 처음으로 허용한 게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최혜국 대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다 자동 패치로 쫙쫙쫙 적용돼요. 이번 패치 내역 모든 나라에 내지통상권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 힘들죠, 여러분들 보면. 비슷한 문제.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보면은 이모곤란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엄청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이름 바로 나오죠. 구식군인들은 별기군과의 차별. 이것만 보면 이름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들. 구식군대와 별기군대의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뭐야? 이거 이모곤란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13개월 동안 뭐 많은 급류에 쌀과 모래가 섞여 있어가지고 난 집에 가서 아이들은 울고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키고 으앙 하면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모곤란. 이 문제는 결국 이모곤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는 문제야. 자, 공화정 수립을 주장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민회라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순종의 인산위를 기하여 일어났다. 이거 뒤에 나오는 건데 60만세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배운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계기. 이건 나중에, 이건 전이지. 고구려 연개소문이 만든 겁니다. 고려시대에도 있긴 했어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정리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나오는 노동농민운동이에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모곤란의 결과 청나라랑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었고 일본이랑은 뭘 맺었죠? 일본군의 조선 주둔을 허용하고 일본에게 배상금을 허용했던 재물포조약. 중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랑도 중요하지만 일본과도 뭘 맺었는가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자, 11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말 기출 많죠, 여러분들. 이 조약. 기자가 묻습니다. 이모곤란을 계기로 청과 체결된 조약의 문제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자, 이모곤란을 계기로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 바로 뭐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죠. 이 조약의 문제점이 뭡니까? 청이 우리 조선을 뭐로 규정한대요? 속국으로 규정해서 내정 간섭이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나머지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죠. 봅시다. 거중조정,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는 얘기였죠. 이거 포함된 게 뭐야? 이거 캡틴 아메리카랑 맺은 거죠? 조청, 미쳤나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거 얻어내고 신나가지고 미국한테 우리가 뭘 줬죠?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허용했었죠.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다 줬죠. 자,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핵심이라면 뭐였습니까? 거류지 무역을 벗어난 내지통상. 내륙지방 어디든 장사할 수 있는 내지통상. 이게 포함된 거죠. 3번. 최혜국 대우 규정에 처음으로 포함된 게 이게 뭐야?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한테 거중 조정을 얻은 다음에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줬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었다. 이건 뭐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고서 일본과 맺은 불평등한 내용을 바꿨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얻어낸 게 뭐였어? 이제 우리도 너희 물건에 관세 매기게 해줘. 방공령 선포하게 해줘라는 걸 얻어오고 대신 우리가 또 일본에게 뭘 줍니까? 최혜국 대우 줬죠? 일본이 말하잖아. 너네 왜 미국한테만 최혜국 줘? 나도 줘! 이래가지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관련된 거죠. 이것도 그 뒤에 일본이랑 바꾼 거니까. 5번.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는 계획. 이거 뭐니? 이거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여러분들. 경제의 부산, 정치의 인천, 군사의 원산. 그리고 이 개항장에서만 장사하라고 하는 거류지 무역의 내용도 담겨 있었죠. 그거를 깨트린 게 이거였고. 자, 다음 문제는 없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여러분은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개화파랑 위정책 서파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이모곤란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